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했습니다.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5년 계약으로 맨시티 입단에 합의했습니다. 축구 세계에서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특히 토트넘 호트스퍼와 같은 대형 클럽에서 선수와 감독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는 축구 전반에 주목을 끌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소식 중 하나는 한국의 스트라이커 손흥민과 토트넘의 신임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갈등은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특히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는 충격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미 손흥민의 영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손흥민은 5년 장기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 충돌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의 감독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출신의 감독과 한국의 스타 선수 사이의 전술과 접근 방식에 대한 일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해 부족과 적응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긴장이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함께 여러 시즌 동안 성공을 거둔 선수로서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과의 갈등으로 인해 손흥민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강력하고 야심찬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자 즉시 그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축구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결정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경력에서 큰 발전이며 현명한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으로 손흥민은 이 팀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그들의 핵심 선수 중 하나를 잃은 상황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팀을 재조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 결정은 향후 얼마 동안 축구계에서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축구계에 많은 흥미로운 전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아스널전 패배로 손흥민과 포스테 감독의 세트피스 논쟁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세트피스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고 바로 포스테 감독이 반박하면서 충돌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세트피스 약점은 상대 팀들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매체와 전문가들도 그동안 꾸준히 세트피스 코치 임명을 촉구했지만 거부해왔던 코스입니다. 골적으로 포스테코글루를 비난하고 조롱할 정도로 지적이 되어왔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딴소리를 해왔습니다. 아스널전 패배 이후도 세트피스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포스테코글루는 엉뚱한 답변으로 지적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손흥민이 세트피스에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반박성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즉각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가 충돌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현지에서는 포스테코글루는 감독 재직 기간 동안 세트피스 코치를 절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의 전담 기자로 유명한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가 작심하고 시간 3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스널 전 세트피스 상황을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정도라 비판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골드 기자의 분노를 정의했습니다. 아스널전은 토트넘의 고질적인 세트피스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고 아스널이 의도한 대로 토트넘이 끌려간 경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스널은 니콜라스 보그이를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세트피스 공격에 중점을 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베르츠의 득점 시에 아스널 선수들이 앞으로 동시에 나갈 때 토트넘 선수들이 주루를 따라 나가면서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불공정한 실점이었습니다. 타이밍과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토트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은 세트피스에서 2골을 득점했고 실점은 6골에 불과합니다. 토트넘은 11골을 넣었지만 오히려 14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했고 전문가들도 후반전에는 아스널이 계속 밀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토트넘의 확실한 패배의 원인이 있다면 세트피스의 약점이 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호이비에르의 자책골도 코너킥 세트피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수비 실점이었습니다. 37분 오른쪽에서 라이스가 올린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하베르츠가 세 번째 골을 터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전반전에서는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이나 실점했습니다. 포스텍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트피스 실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문제는 다른 것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트피스는 매우 형편이 없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고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포스텍은 수비적인 세트피스를 고치면 토트넘이 상위 팀과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답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세트피스뿐 아니라 경기에서 상대팀에 좋은 시간과 공간을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세트피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길게 따지지 말아라. 다른 문제가 많다. 세트피스 문제만 아니다라는 식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패배는 고통스럽다. 오늘 경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고 경기력도 좋았기 때문이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팀적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게다가 세트피스 실점 상황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세트피스 코치가 없는 토트넘의 문제를 딱 꼬집어 언급한 것입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스포츠 웹은 즉각 손흥민이 세트피스 수비는 문제가 아니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지위를 잡은 후에 세트피스 코치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세트피스만 따로 분리해서 지도하지 않는다.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즌 내내 세트피스 문제가 지적되어도 다른 문제가 더 많다는 식으로 세트피스를 고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손흥민이 결국 충격적인 포스테코글루 비판 발언을 작심하고 하게 된 이유입니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최고의 세트피스 전술과 득점력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유럽 리그 최고의 세트피스 코치인 지안니 비오를 영입했을 때입니다. 비오 코치는 4,830개의 세트피스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탈리아 여러 클럽에서 수석 코치를 지내온 인물입니다. 비오 코치의 증가는 유로 2020에서 드러났습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탈리아 대표팀의 세트피스 코치로 부임해 이탈리아의 53년 만에 유로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유로 결승전에서 이탈리아가 기록한 유일한 골도 바로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실력을 입증한 비오 코치는 2022년 시즌에 토트넘의 세트피스 코치로 임명되었고 효과는 곧장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세트피스 득점으로 리그 하위권에 맴돌던 토트넘을 리그에서 가장 강한 세트피스 전술을 보유한 팀으로 단번에 탈바꿈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토트넘의 코너킥 전담 키커로 활약하면서 날카롭고 빠른 킥으로 세트피스를 활용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직접 프리킥으로 만든 득점을 뽑아내면서 프리킥 능력도 인정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콘테 감독 시절 비오 코치에게 집중적으로 세트피스 전술 훈련과 핵심 선수로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독일과 영국에서 이미 유럽 리그를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수많은 세트피스를 경험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막강한 세계적인 팀과의 세트피스 실전 경험으로 따지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세계적인 세트피스 전문가인 비오 코치로부터 많은 것을 지도받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하지 않고 다른 문제가 더 많다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테크에 대한 거친 논쟁을 지켜보던 토트넘 전문가 기자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가 방금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포스테크의 왜 세트피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지, 왜 손흥민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거칠게 지적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시간 23분의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15일 만에 나타난 토트넘의 패배에 크게 분노하면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기사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를 거칠게 표현하면서 포스테크는 틀렸다고 주장하고 손흥민의 지적이 옳다고 정했습니다. 기자는 1시간 이상 토트넘의 세트피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과 아스널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은 세트피스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크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작심한 골드 기자는 40분이 지나서 포스테크 감독의 지난 2년 동안 셀틱에서 세트피스 골을 모두 확인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크의 셀틱은 첫 번째 시즌에는 12개의 세트피스 골을 내주었고 13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7골만 실점하고 17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철저한 반성과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셀틱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왜 토트넘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는지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에게 불운이 많이 겹친 반면 아스널은 모든 기회를 다 잡은 행운의 경기였습니다. 결국은 세트피스 점이 드러났음에도 포스테크 감독은 세트피스 전술만 따로 훈련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9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의 지적까지 우습게 여기면 포스테크는 희망이 없습니다. 포스테크가 고집을 안 꺾으면 다음 시즌도 요구리 될 판입니다. 손흥민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게 끝이에요. 오늘 시간을 내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에서 특별한 흔적을 남길 것이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축구 세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